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제는 활동을 자제할 필요성을 언급하더니 오늘은 검찰 기소까지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요. 이 봐주기식 무혐의 종결은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건데 이 한 대표 기소가 안 될 경우 여사 사과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리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한계 인사들이 사실상 김 여사 기소를 촉구한 것과 결을 같이 하며 힘을 실어준 겁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한 대표는 김 여사가 불기소될 경우 사과 정도로는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측근들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국민들이 보다도 오히려 좀 과할 정도의 어떤 시스템이 지켜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도 여사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불기소까지 되면 정말 감당이 안 된다며 한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에서 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친윤계는 반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여론 재판을 열자는 거냐며 김 여사 악마와의 부하내동하는 게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 삼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수용하지 않았던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하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습니다. 다음 주 재보궐선거 이후에 하자고요. 자, 한 대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당연히 독대 의제라는 입장이어서 긴장감도 감돕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모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한 대표가 선거운동으로 바쁠 테니 선거 이후 한번 보자고 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대통령과의 만찬 직후 독대를 재요청한 지 보름 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 의제는 국정감사, 정치현안, 의료 3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아직 독대 성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대가 성사된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당연히 의제라는 게 한 대표 측 기류입니다. 한 대표는 이틀째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대선 발언을 꺼내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친한계 관계자는 김대남, 명태균 사건 부담과 상설특검 추진 등 야권 공세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급해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바로 그 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음 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가 결론납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18일 국회에 검찰 국정감사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을 매듭 짓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이나 인식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실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지난 7월 조사에서 내 의지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한 진술을 어떻게 볼지를 두고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의 매매 행위를 주가 조작 실행을 분담한 걸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과 무관한 거래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김 여사처럼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계좌를 빌려준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변수입니다.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균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요? 격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있을 3가지 제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당장 16일 전국 4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죠.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고요. 또 한참 끌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재보선 이후에 성사될 것 같죠. 셋 다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 저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봐야 할 게 뭘까요? 네, 여권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입니다. 한동훈 대표 최근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모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겨냥한 거였거든요. 게다가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보름 전쯤 처음 독대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의 사과 그리고 행보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이건 모두 정치적 해법이죠. 그런데 오늘 인천 강화 선거에 지원을 가서는 도이치 수사 언급을 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법적으로 김 여사 기소를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죠. 친한계 내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인 해법만으로는 김 여사 리스크, 여론 막을 수 없다라고 보는 기류가 강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 법무부 장관 때 눈치 보느라 사건 처리 못 해놓고 유체 이탈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소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달만 해도 이 중앙지검 수사팀의 기류는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었는데 지금은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로요. 시기도 일단 이번 주는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18일 이 중앙지검 국정감사 전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기소도 결국은 재보선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미니 선거라더니 점점 판이 커져요. 특히 한동훈 대표에겐 아주 절박한 선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친윤계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보자며 벼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패배하면 한 대표를 흔들겠다고요. 또 그 승부처는 바로 부산이 되겠는데요. 한 대표 최근 부산 금정구를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오차 범위 내의 접전 양상이죠. 한 대표 측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악재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독대도 성사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결국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인 모양새 맞는 거죠? 네, 보름 전에 이 한 대표 제안을 거절했을 때보다 지금 대통령실이 급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 24%,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도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죠. 대통령실이 독대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 걸 예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걸 감수하고서도 독대 뜻을 밝힌 거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여사 문제를 한 번은 매듭 짓고 가야 된다는 공감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되면 피고인이 되는 거고 불기소돼도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 역풍을 받을 수 있어서 양날의 검, 딜레마라는 고민이 깊습니다. 자, 참 역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이 기자 보기에 다음 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 불가입니다. 세 가지가 서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냐 불기소냐 또 선거 승리냐 패배냐에 따라서 이 독대에서 이뤄질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 톤, 결론 모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다음 주는 그야말로 격동 속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자, 연일 폭로성 발언을 쏟아내는 명태균 씨에 대해 계속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 여권이 끊어내기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당 진상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협작군이라고 부르며 구태 정치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씨를 협잡군이라 칭하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명태균 씨, 김대남 씨 같은 협잡군,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친 것 국민들께서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정치 브로커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당원 명부가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야권의 의혹도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부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권 인사들은 명 씨를 구속하라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꼭 구속을 해주십시오. 악질적인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 정말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성역 없이 수사해서 정치판에 이런 아류 선거 브로커가 활개치는 건 막아야 한다며 감옥에나 가라는 글을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허풍쟁이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도 다닐 필요도 없다며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을 비판한 김 최고위원에게는 왜 선거에서 떨어졌는지 아느냐고 반문하고 홍 시장을 향해서는 수사하면 홍 시장이 더 위험할 것이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의혹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향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고 이 국회 직원이 명 씨 경남 창원 집까지 갔는데 그 현장 모습도 취재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국회 직원들이 경남 창원 명태균 씨 거주지에 도착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동행명령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계십니까? 직원들은 명 씨가 집에 없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 오전 증인으로 채택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야당 단독 의결에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2명만 동행명령증을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진다고 대통령 부부를 협박을 합니다.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지금 두 욕심 많은 어떤 그런 정치인하고 허풍 있는 그런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문다혜 씨 조사를 앞둔 경찰이 다혜 씨에게 위험 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은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문다혜 씨.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혜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와 부딪혀서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 택시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목이 뻐근하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내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범일 경우에는 사실 거의 벌금형을 구형하고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런 실형구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사고 당일 다혜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동석자에겐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술자리 동석자도 필요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 피의자인 사건이죠. 옛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문다혜 씨 측과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혜 씨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습니다. 이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측 변호인과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도 참고인 조사 등에 대비해 변호인 보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민정수석일 때 같이 일했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국 대표를 비롯한 전직 청와대 인사 여럿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에 저는 알질 못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 전 사위분도 제가 알질 못합니다. 그 점을 밝혔고. 최근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다혜 씨 휴대전화 등을 변호인 참관 아래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혜 씨의 참고인 출석 일정은 포렌식을 마친 뒤가 될 전망입니다. 다혜 씨는 지난 5일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 이 조사가 끝나야 검찰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할 필요 없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문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자 사과를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한 걸 갖고 사과를 하라는 사람도 모자란 사람이지만 사과를 해서 점수를 잃을 건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사과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아이고 내 자식 문제로 좀 이래서 국민 보기에 좀 면목이 없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민주당 내에선 다혜 씨 개인의 문제라며 문 전 대통령과는 선을 긋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당사자 문제라며 다 큰 성인인 만큼 본인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권력형 비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 대표와 당에 피해를 준다. 고군분투하는 이 대표를 생각하니 더 화가 난다며 문 전 대통령 일가를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4일에 나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수행비서 배모 씨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김혜경 씨가 알았다고 보느냐라는 재판부 질문에 거듭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배우 진술 때 어떤 말씀했으면 사실 얘기하는 건가요? 준비는 하셨을까요? 김 씨는 이 대표가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김 씨의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부가 김혜경 씨가 밥을 사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배 씨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판부가 거듭 물었지만 배 씨 답은 같았습니다. 배 씨는 같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됐는데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 인식 가능성을 명확하게 진술한 건 처음입니다. 배 씨는 증언 도중 감정이 격해져 흐느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하루 전날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국도를 달리던 차량이 사고로 불길에 휩싸이더니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 폭발 바로 직전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퇴근하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경차. 앞부분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고를 본 남성 3명이 119에 신고하며 차량 쪽으로 다급히 달려갑니다. 유재입니다. 여보세요? 불길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남성들은 차문을 열고 안에 갇힌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나옵니다. 운전석에 불이 붙어 있어서 그 운전석으로는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조수석에 계신 분을 꺼내고 갇힌 사람들을 모두 구조한 순간 폭발과 함께 불길이 더 커집니다. 남성들은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경차가 들이받은 중앙분리대입니다. 여전히 기둥은 기울어져 있고 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은 전소됐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기도 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을 구한 남성들,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던 고성군청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저희밖에 없었고 차량에서 일단 사고를 목격하고 불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라 뭐 다른 누구라도 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성군청은 이들 세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인도로 돌진한 경차가 행인을 치고 편의점을 들이받았습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는 인도로 돌진해서 4명을 덮쳤는데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파란색 경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인도를 가로지릅니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의자가 차에 스쳐 파편이 흩어집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몸을 간신히 피합니다. 경차는 행인을 치고 편의점을 들이받은 뒤 전복됩니다. 도로를 달리던 경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절로 돌진해가 오다가 문인데 쾅쾅 하는 거 그 소리가 나가 차가 한번 뒤비져가 있더라고요. 이 사고로 행인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40대 경차 운전자도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창, 진열대 등도 파손됐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는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도로를 우회전하는 1톤 트럭. 주택 대문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인도엔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0대 남성이 몰던 1톤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일행 4명을 덮친 뒤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도로에서 가시다가 잠깐 한눈 사는 사이에 핸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행인 뒤를 이제 충격하신 거거든요.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임대형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 원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 창고 관리인이었는데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6시간 동안 돈을 빼돌렸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천으로 만든 상자 형태의 보관함이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열어보니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현금 다발은 옷가지 등으로 꽁꽁 싸매놨습니다. 40대 남성이 지난달 12일 서울 송파구 임대형 창고에서 훔쳐 숨겨둔 돈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숨겨둔 돈 40억 1,7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남성은 임대형 창고의 관리인이었는데 현금이 든 창고 문을 직원용 마스터 번호를 입력해 열었습니다. 회사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보관됐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하고 있고요. 창고 관리인이던 남성은 내부에 있던 현금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훔쳤는데요. 범행 직후 출입문 바로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6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 4개의 돈을 나눠 담아 외부로 빼돌렸습니다. 현금이 들어있던 창고 안 가방에는 종이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훔친 돈이 40억 원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돈 주인은 사라진 돈이 68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찾은 돈과 도난액이 30억 원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와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돈의 출처 등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한 탈모 관리 업체, 이 미세한 바늘로 두피에 원료를 주입하면 탈모를 막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요. 주입해서는 안 되는 화장품을 주입한 정황에 복지부와 식약처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유명 탈모 관리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51개 두피 탈모 케어 센터 운영. 독자적인 기기와 특화된 케어 제품 개발.
MTS 미세 바늘을 통해 두피의 탈모 예방 제품을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흡수력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셀럽을 더 해주면 되게 효과적이죠. 아주 미세 구멍이 있어서 안... 그렇죠. 근데 이게 피부과에서도 사용하는 시술. 2배도 아니에요. 한 저는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두피에 넣는 제품이 뭔지 묻자 애매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그런 상품들. 의약품은 아닌데 화장품은 아니에요. 이 업체 시술에는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세바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인이 아닌 관리사가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만 가능하고 화장품은 안 되는데 업체가 말한 제품은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미세바늘 기기를 미용기기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탈모 관리가 미용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사용이 가능하다고 봤고 의료행위 위반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MTS를 비롯한 그 K-뷰티 기술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과장 광고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지난 주말 불꽃 축제가 열렸던 한강. 아침부터 자리 잡고 기다린 시민들 정말 많았죠. 이 와중에 일부 서울시 의원들이 10만 원 넘게 내도 경쟁이 치열한 명당 자리를 공짜로 차지해 논란입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 세계 불꽃 축제입니다. 100만 인파가 몰려 오전부터 한강 인근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그런데 한 서울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인증샷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불꽃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진인데 주최사 한화가 마련한 초청석에서 찍은 겁니다. 서울시 의원 13명이 그 자리에 함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명당 자리가 유료화됐다는 겁니다. 2,500석의 유료 좌석은 한 장에 16만 5천 원이나 했지만 모두 매진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웃돈을 얹어도 표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시 의원들은 공짜로 VIP 대접을 받은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 잡기도 힘들고 무료로 좋은 좌석을 제공하는 거는 조금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파에도 너무 치이고 거의 막 가려져가지고 제대로 구경을 못했던 것 같아요.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꽃축제 시의원 초청은 지난 16년부터 매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평행선만 달리던 정부와 의료계가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실과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이 토론회에 마주 앉았는데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이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복귀 대신에 개원을 택하고 있습니다. 580만 원에 달하는 개원 상담 컨설팅에 문의가 쏟아집니다. 먼저 광민경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며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 개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개원 설명회나 컨설팅도 호황을 맞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원 컨설팅 업체에는 매일 전화 문의가 들어옵니다. 한 달에 많으면 580만 원의 상담비를 내면서까지 컨설팅을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하루라도 개원하려는 팀이 지금 좀 많이 몰려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이 나오는 계약이 정말 빠르고. 컨설팅 업체는 인테리어부터 직원 채용까지 모두 해결해준다고 홍보합니다. A부터 Z까지 채용, 컨설턴트가 채용을 다 사실을 저도 다 알려드리고 면접지랑 영상까지 다 개발해드리고 전화 면접 볼 때 대본 다 녹음해서 주시면은 판단을 채용 컨설턴트랑 같이 해요. 인테리어가 저희가 제휴업체가 세 회사가 있어요. 라인업에서 비교 견적해드리고 깎고 부분이 있으면 깎아드리고. 의정 갈등이 8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사직 전공의들은 더 이상 수련병원 복귀를 고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어쨌든 수련에 대한 미련 없이 이제 목돈 모아가지고 개원을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올해
올해 7월까지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은 모두 129곳. 지난 한 해 동안 178곳이 문을 연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몇 번 다녀봤어요. 면허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원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의사협회도 전공의 취업교육에 발벗고 나섰는데 의협이 마련한 140명 정원 강의는 3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개원했을 때는 할 줄 아는 솔기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가했습니다. 개원가로 향하는 사직 전공의들의 발길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이런 개원 열풍 속에 문을 연 병원 10곳 중 8곳은 피부과였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피부 질환 치료가 아니라 미용 시술하는 곳입니다. 김승희 기자의 현장 취재로 이어갑니다. 피부와 성형을 다루는 학회가 주관한 학술 대회입니다. 부스마다 최신식 미용 기기들이 즐비합니다. 피부과 장비 업체들은 다 잘 되고 있어요. 새 장비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해외에만 있다가 국내에 저희가 10월 15일에 런칭을 하게 되거든요.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지만 개원을 원하는 의사는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피부과를 많이 하신다? 살짝 과거 상태인 거는 저는 이제 사실 생각은 들어요. 이번 주 문을 여는 수도권의 한 피부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에 이미 피부과 5개가 있습니다. 피부과는 다 있어요, 전문가. 이비인후과나 아예 그냥 내과, 소아과 이런 거를 유치를 하고는 싶은데 그런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올해 7월까지 문을 연 129개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이 개설된 진료 과목은 피부과로 전체 80%를 넘습니다. 돈이 되는 미용 시술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전공의들은 불합리한 수가 결정 등 수련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때문에 개원을 택하는 거라며 앞으로 미용 의료를 선택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질환보다는 비보험에 해당하는 미용 영역으로 피부과 내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을 받지 않겠다, 나는 일반으로서 살겠다라고 한 비중이 엄청 커졌고 일반 병의원 취업을 택하는 전공의도 많습니다. 병원마다 이력서가 한 100장씩 이렇게 항상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한 사람도 되게 많고요. 전공의들의 수련 포기로 전문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병들, 그런 거는 정말 숙련된 의료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용을 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해결 기미가 없는 의정 갈등에 의료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500억 원이죠. 해리스 후보가 2달 반 만에 모은 후원금입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는 속도만큼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쏟아진 후원금은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500억 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올해 내내 모은 것보다 약 1억 5천만 달러가 많습니다.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지 약 2달 반 만에 10억 달러를 모은 것으로 미국 대선 역사상 최단 기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짧은 기간 내 선거 자금이 몰린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hat's a lot of money. How are you feeling about that? Well, it's showing that there's a lot of support, moving forward and charting a new way forward and dispensing with all of the attempts to divide our country. 할리우드 스타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 did have this T-shirt. Let's get to the good stuff so we can start living our lives to the fullest potential that we have. 쏟아지는 선거 자금과는 달리 격전지 지지율은 빨간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러스트벨트에서 2곳이나 트럼프에게 역전당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3%포인트, 위스콘신주에서는 2%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 역전이긴 하지만 트럼프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 매체는 해리스가 부동층을 사로잡으려 언론 인터뷰를 늘렸지만 경제 등 실생활 이슈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로이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4%가 경제 정책을 트럼프가 더 잘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 기상청이 100년 만에 태풍이 될 거라 경고한 괴물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야구장 지붕이 날아가고 30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박수일 기자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장 지붕이 힘없이 찢겨 날아갑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에 대형 크레인이 무너져 도로를 가로막았고 도로며 주택들은 물에 잠겼습니다. 현장을 보도하는 유명 앵커도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입니다. And the water now is really starting to pour over. If you look at the ground, whoa. 현지 시각 9일 밤 8시 반쯤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주 시에스타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세인트 피츠버그에 4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1000년에 한 번 있을 폭우가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강풍과 폭우에 전봇대 전깃줄에서 불꽃이 튀며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3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일부 지역은 상수도 공급도 끊겼습니다. 3등급 세력으로 상륙한 밀턴은 현재 1등급까지 약해졌지만 시속 18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채 플로리다를 관통하며 괴멸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60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If you choose to stay in one of those evacuation areas, you're going to die. 밀턴 상륙을 앞두고 최소 27개의 토네이도도 발생해 이동식 가옥 125채가 무너지고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I heard a piece of glass crack and it sucked the whole roof off and I felt the thing suck me up and I grabbed my kid and my wife and hunkered down. 허리케인 밀턴은 현지 시각 10일 오전까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하며 사태 진정에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비웃듯 치명적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49일 만에 전화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30분간의 이번 통화는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민간인 피해 최소화와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To talk directly, like I said, it was productive, it was direct.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비웃듯 이란에 대한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ייפגע וישלם מחיר. התקיפה שלנו תהיה קטלנית, מדויקת ובעיקר מפתיעה. הם לא יבינו מה קרה ואיך קרה. 이스라엘은 시리아에도 공습을 하며 전선을 또 한 번 넓혔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공습을 당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선 어린이를 포함해 7명이 사망하고 최소 11명이 다쳤습니다. 또 헤즈볼라 조직원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등 외신은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오늘 안보 내각을 소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은 중대 군사 행동의 경우 안보 내각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란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1년 7개월 만에 5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의 굴욕을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만 8,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6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건 약 1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한 3분기 실적의 충격 여파가 지속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4분기에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 같고 장기적으로 근원적인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많다 보니까 6만 원 이하로 하락하지 않았나. 증권사 커뮤니티에는 본전되자마자 팔고 다시는 안 사야겠다, 4만까지 갈 것 같다 등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직장 1위 타이틀마저 5년 만에 뺏겼습니다. 미국 경제지가 매년 선정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에 이어 3위로 밀린 겁니다. 1등 삼성 공식이 흔들리면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시선도 엇갈렸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시청인다고 하면은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다른 곳까지 좀 고려를 해보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은 아마 이렇게 위기가 와도 뭐 신기술 같은 걸 개발해서 극복하지 않을까. 이례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한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올 연말 대규모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최근 배추 가격이 급등해서 금배추로 불렸죠. 2050년이 되면은 가격이 더 올라서 다이아몬드 배추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재배한 배추로 만든 김치를 역수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데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 전통시장의 배추가 판대 앞입니다. 알배추는 6,000원, 김장용 큰 배추는 포기당 15,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5,000원. 어쨌든 작년보다는 훨씬 비싸요. 지난달 배추는 포기당 평균가가 10,000원 가까이로도 오르면서 금배추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25년 후 2050년쯤에는 가격이 더 폭등해 다이아몬드 배추가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랭지 재배가 적합한 여름 배추는 2050년이 넘어가면 재배지가 90% 이상 줄어들고 2090년대에는 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급량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우리의 음식 문화인 김치를 해외에서 재배한 배추로 만들어 역수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적지가 있다면 해외에 우리 농가, 우리 기업이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반입 명령 내려서 그걸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기후 환경 변화에 김치를 유통하는 국내 식품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수급이 어려워도 국산 배추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배추 수급 상황에 따라 해외 현지 재료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국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등 최근 사태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자진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내부의 그 파벌의 힘이 여전히 강력해서 우리 금융 내부의 규정과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지 않는가. 전 손태승 전 회장의 황제 경영, 그 권한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이 회장이 개입이 되면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되지 않았다. 임종용 회장은 내부 통제와 기업 문화 모두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임 회장 부당대출로 인해서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자진 사퇴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럼 조만간 사퇴하실 건가요? 지금은 조직의 안정 그리고 내부 통제 강화. 회장님의 거취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충분히 책임지겠습니다. 임 회장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내려놓고 임원 친인척 정보를 사전 등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민주당 전남 영광군수 선거가 비상입니다. 조국 혁신당뿐 아니라 진보당 기세가 거세지자 당직자와 보좌진 수십 명을 급파하고 두 당에 대한 불법 선거 운동을 체증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영광군수 선거 지원을 위해 당직자 등 50여 명을 급파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남 영광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으로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명확하게 정권의 카드를 경고장을 던져야 합니다. 운명을 가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선이 흐트러지고 교란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 배식 봉사도 했습니다. 많이 드실게요. 한 민주당 당직자는 파견자들에게 진보당, 조국당 불법운동 체증을 진행해달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보궐 패배 기준은 영광 선거라며 영광에서 지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임 기시다 일본 총리와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윤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정상들과 한중일 정상이 기념 촬영을 위해 무대에 오르고 중앙에선 윤석열 대통령 옆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자리합니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촬영을 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에 오른 지 9일 만에 한일 두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두 정상은 뒤이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먼저와 기다리던 윤 대통령이 손을 내밀자 이시바 총리가 맞잡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 정상들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에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바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私はユン大統領と岸田前総理が大幅に改善をした日韓関係を引き継ぎ、さらに発展をさせ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한일 정상은 잠시 후 관람한찬에서 다시 만납니다. 처음 만난 오늘 하루에만 3번 함께하며 친교를 쌓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옆에 조리사는 누굽니까? 네, 조리사는 아니고요. 급식조리사 옷을 입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인데요. 역사 이야기를 재료로 꺼내 들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복장 제대로 차려입고 나와서 급식조리사 처우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했죠. 김문수 장관이 나타나자 다른 조리사가 되더라고요. 네. 김문수 장관님께서 하신 그 발언이 역사인식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고 김 장관 저 인사청문회 때 했던 그 일제시대 국적 발언 그게 아직도 이제 논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을 사과하라는 이 야당의 요구와 공방이 격해지면서 환노위 국감 시작 4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역사적인 기록과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왜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꾸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차라리 그게 안 하겠다고 얘기해요. 이미 식민지배가 무효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속기 보세요. 속기 남아있죠? 물어보세요. 답을 안 해. 네, 정혜경 의원 조금 전 옷을 바꿔 입고 나서는 노동 관련 현안질이 시작했습니다. 급식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려고 저렇게 조리사로 변신했지만 조리사 옷을 입은 상태에선 김 장관의 역사관 비판 관련 발언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야당 의원들 오후에는 김문수 장관을 향해 증인 퇴장까지 시켰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 없는 고용노동부 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 마스크맨으로 국감장이 떠들썩하던데 뭡니까? 누굽니까? 네, 국감장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가 마스크맨 별명까지 얻게 된 증인입니다. 오전부터 의원들이 계속해서 마스크 벗으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 동안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지 국정감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인 신고를 어떻게 알아? 주민등록증제로 끝내봐요. 퇴정해 주십시오. 이게 신분증 꺼냈지만 결국 이제 퇴장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도 국정원에서 일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이 인권침해 사건 조사하는 진실화훼위원회의 조사국장입니다. 그럼 꼭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오늘 직접 물어봤는데요. 과거 자신의 정보원들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답하더라고요. 자신도 수미테리 같은 정보원들에게 접촉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수미테리도 결국 우방국인 미국에서 간첩으로 몰려 기소되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뭐 이미 공개가 많이 된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요. 마스크 안 벗겠다는 고집에 유명세만 더 타게 됐습니다. 야당 의원실이 쫓아가서 사진을 찍어 공개했거든요. 언론에 노출이 되면 발언을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장난에 불과한 게 사진 8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면 바로 마스크를 벗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있고. 국정원법 어디를 보더라도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출석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오늘 국감 진실화회의와 고용노동부 제대로 일하는지 따져보는 자리였죠. 그런데 한쪽은 마스크 착용 따지느라 또 한쪽은 역사관 검증하느라 해야 할 국감은 뒷전이 되어버렸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이름이 불암산역으로 바뀝니다. 당고개가 낙후된 이미지를 고착시킨다는 주민들 불만 때문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입니다. 신을 모시는 사당, 성황당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낙후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주민 불만에 역 이름이 바뀝니다. 노원구가 서울시에 불암산역으로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달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을 좀 이렇게 상승되게 하고 이제 떳떳하게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세련된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서 참 좋아요.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불암산역으로 타 지역 모든 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2000년대 초반에는 구로공단역과 가리봉역이 이름을 바꿨고 서릿개역은 구반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 성내역과 신천역은 이름에 잠시를 넣었는데 집값 상승 효과도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인근 아파트 가격이 약 8천만 원 오른 겁니다. 하지만 역명이 바뀌면 이정표나 표지판도 새로 바꿔야 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금을 거기다 쓰지 말고 지도 또 뭐든 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서울시는 당고개 역명 변경과 함께 6호선 삼각지역에는 전쟁기념관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새하얀 메밀꽃 물결에 눈이 부십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들판을 하얗게 뒤덮은 메밀꽃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내일도 아침엔 14도 안팎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정도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어서 시야가 흐려지겠고요. 밤에는 일시적으로 경기와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14도, 대전 12도,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5도, 부산 26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만큼 선선한 겁니다. 주말에도 맑은 가을 하늘과 함께하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크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0만 인파가 보인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작년까지는 공짜였는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 올해부터는 명당 자리에 16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500석이 매진됐고요. 이 좋은 VIP 자리에 공짜 착석자가 있었으니 일부 서울시 의원들입니다. 의회 측은 주최 측 초대로 갔다고 해명했는데 서울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여전히 먼 눈높이.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